오늘은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을 다룹니다. 채권 투자에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익은 금리의 방향만이 아니라 어느 만기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핵심 개념이 스티프닝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스티프닝의 세 가지 유형과 각각의 발생 메커니즘. 둘째, 장기금리가 왜 오르는지 그 구성 요소를 수식 수준에서 분해. 셋째, 유형별로 어떤 ETF가 수혜를 받고 어떤 ETF가 피해를 보는지. 수치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 2년에서 10년 스프레드는 최대 마이너스 108bp까지 역전됐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스티프닝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즉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값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핵심 지표는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입니다. 이것이 플러스면 정상, 마이너스면 역전,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넓어지면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티프닝은 항상 같은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결과, 즉 스프레드 확대라는 결과가 나와도 원인이 세 가지로 다릅니다. 베어, 불, 트위스트. 오늘 슬라이드 전체가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아래 카드 3개를 보겠습니다. 베어는 장기금리가 더 크게 올라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 불은 단기금리가 더 크게 내려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 트위스트는 단기가 내리면서 장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 원인이 다르면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점선이 변화 전, 실선이 변화 후입니다. 화살표는 단기 구간인 2년물과 장기 구간인 10년물의 변화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왼쪽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실선 전체가 위로 올라갔는데 장기 쪽 화살표가 더 깁니다. 단기도 오르지만 장기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TLT나 EDV 같은 장기채 ETF가 가장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가운데 불 스티프닝입니다. 실선 전체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단기 쪽 화살표가 훨씬 깁니다. 단기 금리가 급락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채 가격이 오르고 나스닥 기반 자산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트위스트 스티프닝입니다. 단기는 내리고 장기는 오릅니다. 두 구간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중앙은행 개입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은 예측이 가장 어렵습니다. 세 차트 모두 결과는 스프레드 확대지만 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구간이 더 크게 움직였는지,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왜 장기금리가 오르는지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장기 명목금리는 3계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실질 단기금리 기대. 미래 FFR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예측각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기대. BI라고 부르고 10년 명목국채 금리에서 TIPS 금리를 빼면 나옵니다. 셋째, 턴 프리미엄.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투자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보상입니다. 이것은 직접 관찰이 안되고 NY패드의 ACM 모델로 추정합니다. 막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3개 시나리오의 구성이 다릅니다. 베어 스티프닝은 턴 프리미엄, 즉 빨간 구간이 가장 크게 올라 있습니다. 장기채 보유 리스크에 대한 보상 요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베어 스티프닝의 본질입니다. 불 스티프닝은 반대입니다. 실질 단기금리 기대, 즉 초록 구간이 급감했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단기물에 선반영된 것입니다. 트위스트는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실질 단기금리는 내리고 턴 프리미엄은 오릅니다. 역사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수치는 가상 시나리오이고 실제 데이터는 FRED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2020년 초에 코비드 충격으로 스프레드가 170bp까지 급등했습니다. 그 구간은 전형적인 불 스티프닝입니다. 패드가 금리를 제로로 내리면서 단기금리가 급락했고 장기는 상대적으로 덜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플래트닝이 진행됩니다. 패드가 긴축 기조로 전환하자 단기가 빠르게 올랐고 장기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55bp, 마이너스 108bp까지 내려갑니다. 이 구간이 단기채, 즉 SGOV나 SHY를 들고 있어야 했던 구간입니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역전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역전 해소 경로는 거의 항상 불 스티프닝입니다. 단기가 먼저 내려가면서 스프레드가 넓어집니다. 이 전환점이 로테이션 신호입니다. 베어 스티프닝을 더 깊이 보겠습니다. 왼쪽 테이블은 발생 원인입니다. 핵심은 턴 프리미엄입니다. 턴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입니다. 장기채를 오래 들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질 가치가 깎입니다. 그 리스크가 커질수록 턴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둘째, 국채 공급 급증입니다. 재정 적자가 늘면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2023년 미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에 달했던 시기에 턴 프리미엄이 플러스 1%를 넘어선 것이 이 경로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요 감소입니다. 일본이 YCC를 수정하면서 제2집이 매력도가 올라가자 미국 장기물 수요 일부가 이탈했습니다. 이것도 턴 프리미엄 상승 요인입니다. 오른쪽은 자산 가격 하미입니다. 수치로 보겠습니다. 금리가 1%피 오를 때 TLT는 약 마이너스 17%, EDV는 약 마이너스 25% 가격 충격이 옵니다. 베어 스티프닝 국면에서 장기채를 들고 있는 것은 이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단기체인 SGOV나 SHY는 변동이 미미합니다. 불스티프닝의 인과 연쇄를 보겠습니다. 경기 악화 신호가 들어옵니다. 실업이 오르거나 PMI가 떨어지거나 은행 부문에 스트레스가 오거나 이 신호가 들어오면 시장은 패드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반영되는 곳이 어디냐면 패드 펀드 퓨처즈입니다. CME 패드 와치에서 인하 확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2년물 국채 매수가 집중됩니다. 단기채는 FFR 기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만기이기 때문입니다. 매수가 늘면 2년물 금리가 급락합니다.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불스티프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장이 패드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019년 사례를 보면 패드가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2달에서 3달 전에 이미 2년물 금리가 60에서 70bp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10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5bp에서 플러스 20bp 이상으로 반전됐습니다. 자산 가격 함의입니다. TLT와 EDV 가격이 오릅니다. 나스닥 기반인 JPQ도 인하 기대와 함께 기초 자산이 오릅니다. 커버드 콜 프리미엄은 VIX가 높을수록 두껍게 쌓입니다. 경기 불안 구간에서 VIX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이 두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로 막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금리가 1%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입니다. 수식부터 확인합니다. 가격 변화율은 마이너스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화폭입니다. 이 식에서 듀레이션이 길수록 가격 충격이 커진다는 것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SGOV는 듀레이션이 0.1년입니다. 금리 1% 변해도 가격 변화는 0.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베어 스티프닝 구간에서 EDV를 들고 있으면 장기금리가 1% 오를 때 25% 손실이 납니다. 반대로 불스티프닝으로 전환되어 금리가 1%피 내리면 25% 수익입니다. 이것이 EDV를 방향 베팅 도구로 쓰는 이유이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크게 당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면 유형 판별이 되는지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년물 금리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2년물이 급락하고 있으면 불스티프닝입니다. 시장이 패드 인하를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CME 패드 와치에서 인하 확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면 이 판단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2년물도 오르는데 10년물이 더 빠르게 오르면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이 경우 FRED에서 TCBI 즉 BI가 동시에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BI가 같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 주도, BI는 보합인데 실질 금리가 오르면 성장 기대 또는 재정 우려 주도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TIPS의 방어 효과가 달라집니다. 2년물은 내리는데 10년물이 오르면 트위스트 스티프닝입니다. 이 유형은 중앙은행 개입이 없으면 자연 발생이 드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일부 관찰됐는데 패드가 단기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QT로 장기물 보유를 줄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용을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관망 모드입니다.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SGOV나 단기채를 들고 배당을 수취하면서 드라이 파우더를 쌓아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진입 신호는 명확합니다. 2년물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CME 패드 와치에서 인하 확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불스티프닝 진입 신호를 읽습니다. 이 시점에 VGIT 즉 5년 내외 듀레이션 중기채로 먼저 이동합니다. 패드가 실제로 한 번 이상 인하를 단행하면 IEF로 이동합니다. 방향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늘려도 됩니다. 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때 TLT, EDV, JPQ로 적극 전환합니다. 이 구간에서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도 두터워집니다. 단 이 로테이션의 리스크는 방향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불 스티프닝을 너무 일찍 읽어서 진입했다가 베어 스티프닝이 한 번 더 오면 중기채도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 동향과 패드 와치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 모니터링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베어 스티프닝의 본질은 텀 프리미엄 급등입니다. 국채 공급 증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외국인 수요 이탈이 주요 원인이고 장기채 ETF가 가장 크게 당합니다. 둘째, 불스티프닝의 핵심 신호는 2년물 금리의 급락입니다. 패드가 실제로 인하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선행 신호를 읽어야 로테이션 타이밍이 나옵니다. 셋째, 트위스트 스티프닝은 중앙은행 개입의 산물입니다. 자연 발생이 드물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중단 기물인 VGIT나 SHY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가